웹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가겠습니다. 자바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얘는요, 특정한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하고 상관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요?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의 구조 상관이 없고 플랫폼이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방금 전에 위에서 살펴본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자바 언어 조심하시고요. 특정 컴퓨터 구조와 상관이 없다.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텍스트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자바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ASP인데요. ASP 같은 경우는 A가 액티브 서버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액티브한다. 이 S가 서버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거고,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 문서의 명령어를 갖다 삽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바로 이 부분이죠.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 아까 액티브, 제가 그래서 서버 강조해 드린 거예요. ASP의 S. 그 다음에 JSP 먼저 가겠습니다. JSP 같은 경우도 자바 서버,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개념이에요. ASP, PHP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동일하게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럼 PHP는요? PHP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러니까 ASP, PHP, JSP의 공통점은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조심하시고, PHP는 아까 ASP는 윈도우즈에서 사용됐었죠.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이 모든 환경에서 다 동작이 돼요. PHP. 그래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HTML5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HTML5 중요해요. 인터넷의 정보 검색 시스템인 월드와이드 웹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생성 언어이다라는 거고,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이런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 그 다음에 음악 재생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바로 웹 표준 언어, 월드와이드 웹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언어, HTML5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DHTML인데요. D가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동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동적인 HTML로, 그러면 다이나믹 HTML, DHTML이에요. 스타일 시트를 도입하고 텍스트의 폰트, 크기, 색상, 여백 형식 등 이런,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거죠. 웹페이지 관련 속성을 갖다 지정해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다이나믹 HTML, DHTML이에요. 46번, 다음 중 객체 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코볼. 코볼은요, 아니에요. 코볼은 커먼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랭귀지, 이 B가 비즈니스거든요. 사무 처리형 언어입니다. 자바라든가 스몰토크, C++ 전부 다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다라는 거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은 해당되지 않는다. 47번,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표준 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의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 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에 웹의 표준 언어는 그냥 마지막에 가서 그냥 힌트를 줘버리네요. 웹의 표준 언어는 뭐예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5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웹 표준 언어. 48번 다음 중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인 다이나믹한 웹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언어는 동적인 다이나믹 웹페이지 HTML.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DHTML이다 라는 거죠. 다이나믹 HTML. 48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웹 프로그래밍 언어 각각의 특징, 특히 자바 같은 거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가셔야 돼요. 17번 IP 버전 6 주소 가겠습니다. IP 버전,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여기서 V는 이제 버전, 그다음에 6은 버전 6을 뜻한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IP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IP 주소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도 다 IP 주소가 있어요. 왜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16비트씩 8부분 16 곱하기 8 그럼 128이 나오니까, 그리고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IP 버전 6은 4하고 호환이 돼요. 이것도 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이 돼요. 당연히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6진수로 표기를 해줘요. 그리고 각 블록에서 앞에 나오는 0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이렇게 해서 한 번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만. 그리고 이제 IP 버전 6 같은 경우는요, 주소가 약 43억의 4제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우리가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거든요. 아까 6은 128비트고, 그 다음에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점으로 구분을 해요. IP 버전 6은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콜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IoT, 인터넷 오브 띵즈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물마다 IP 주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4에서 6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호환이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주소 체계는 이제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얘네들은 이제 1대1 개념이고, 그 다음에 멀티는 많다라는 뜻이니까 1대다 개념. 그래서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 유니, 애니, 멀티,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비밀성이라는 건 기밀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호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이는 IP 주소와 동일하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라 IP 주소죠. 그 IP 주소를 알기 쉽게 영문으로 바꾼 게 도메인 네임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리고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는 게 아니고, 일단 IP 주소를 배정받고 도메인 네임 서버에 의해서 도메인 네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름. 옳지 않은 건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2번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는 ICANN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키사 뭐 이렇게 읽죠. 관리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 3번 현재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4 주소와 IP 버전 6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된다. 뭐요? 43억의 4제곱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4번 IP 버전 6는 4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호환성이 좋고,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호환성이 좋고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의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더라. 맞는 얘기예요. 50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된다. 맞죠? 16 곱하기 8 그럼 128 나오니까. 2번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을 하고 아까 IP 버전 6 16진수로 표현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세미콜론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콜론. 2번이 틀렸네요. 3번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 세 가지 주소 체계로 나눠진다. 뭐가? 버전 6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51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맞네요. 51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 대신 호환성이 좋다 나쁘다. 호환성 좋아요.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8번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 가겠습니다. 비트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레스터 방식이라 그래요.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레스터 방식,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한다. RASTER 비트맵. 이 비트맵은 이미지를 점, 그러니까 픽셀, 화소 다 같은 의미예요. 점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비트맵이에요. 픽셀, 화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살 때 그 카메라의 화소가 몇만 화소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비트맵입니다. 이 비트맵은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는 적합해요. 근데 이제 파일의 크기가 커지죠.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 부분이 계단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이제 깨진다라는 표현인데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계단 현상을 엘리어스라고 불러요. 그걸 없애주는 거를 안티 엘리어싱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생긴다. 비계 이렇게 알아두세요. 비계 돼지고기의 비계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고 레스터 방식 점, 픽셀, 화소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표현이 용이하다라는 거 비트맵. 우리 포토샵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이 바로 비트맵입니다. 페인트샵 프로는 요즘 많이 사용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 비트맵 형식은 BMP 그 다음에 JPG 우리 JPG 인터넷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PCX, TIF, PNG, GIF 많이 들어본 파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맵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벡터 방식이에요. 얘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코렐드로우, 플래시 이런 것들이 바로 벡터 방식이에요. 그리고 벡터 방식의 파일 확장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WMF-AI, CDR 이런 것들이 다 벡터 방식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일러스트레이터 101, 100 뭐 편한 대로 해보세요. 포토샵은요 포비 비트맵 방식이에요. 5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트맵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 기억나시죠? 첫 번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거는 뭐예요? 비트맵이 아니고 벡터 방식이다 라는 거죠. 바로 정답 1번이네요. 나머지 거 볼까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거 비트맵 맞고 비계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EG 이런 것들이 있다 맞는 거고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더라. 뭐가? 비트맵. 53번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벡터 맞죠? 두 번째, 픽셀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픽셀을 화소, 점, 비트맵이죠. 레스터 방식.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WMF 파일 형식이 있다. 벡터 맞는 거고,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계단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벡터. 53번,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 레스터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이 된다. 맞는 거고요. 두 번째,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비트맵, 레스터, 픽셀 맞죠? 세 번째, WMF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다. WMF는 아까 벡터. 5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레스터 방식, 비트맵 맞네요. 이렇게 해서 비트맵과 벡터 방식의 차이점, 특징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19번, 그래픽 관련 용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렌더라는 의미, RENDER, 렌더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만들다, 메이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렌더입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렌더링이에요. 렌더, 사실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사실감이라는 거는 입체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픽에서 3차원의 질감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느끼는 그 감을 뜻하는 건데 3차원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명암이죠. 우리 미술에서 3차원적으로 나타낼 때 그림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명암을. 그 다음에 색상, 농도, 이런 것들을 줌으로 해서, 부가시킴으로 해서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 렌더. 그래서 렌더링,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 디더, DITHER, 디더라는 거는요, 망설이는 거예요. 뭘 못하고, 그게 바로 디더링이에요. 망설이는 거. 왜요? 얘는 표현할 수 없는 색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색 없어? 표현할 수 있는 색 없어? 그러면 다른 색 섞어, 비슷하게 만들어. 그게 바로 디더링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이라는 건 이렇게 엮여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이렇게 엮여지는 가로 세로 이렇게, 그걸 인터레이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핑, 이 모프가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프가, 보세요,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핑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이제 특수 효과를 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나오는 영화 이런 때 뭐 사람 얼굴이 여우 얼굴로 서서히 변하거나 이런 것들, 특수 효과를 줄 때 바로 모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모델링. 그래서 우리 3D 프린터에서도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거, 그것도 모델링이고, 바로 이 부분, 물체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모델링.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 우리 엘리어싱이 계단 현상이고 안티가 들어가면 반대 개념, 없애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곱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해요? 3D의 텍스처에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사물의 색상을 갖다가 변경함으로 해서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55번 다음 중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래픽 기법은 무엇인가? 계단 현상은 엘리어싱 최소화해주는 거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정답은요. 모핑, 디더링, 렌더링, 안티 엘리어싱. 정답은 안티 엘리어싱. 56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해서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맞죠? 계단 현상을 갖다가 부드럽게 보이는 기법 맞는 거고, 두 번째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을 말한다.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 만들다, make, render. 2번은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죠. 모델링이 아니고 렌더링. 3번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이다. 디더링 맞고요. 네 번째 모핑 변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 모핑. 57번 애니메이션에서의 모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아까 모프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변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해서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 변한다라는 텍스트가 꼭 들어가요. 57번의 정답은 모핑에 해당되는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변하는 모습, 모핑, 모프, 변하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그래픽 관련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20번 컴퓨터 일반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네트워크 접속 장비. 허브 가겠습니다. 허브라는 거는 중심, 중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개념이에요.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회선이 모이는 집선 장치, 집선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고요. 허브. 그다음에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허브. 그래서 허브는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칭 허브가 있어요. 그래서 더미 허브라는 거는 집선이 많이 될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거고,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스위칭 허브예요. 허브. 물리계층에서 OSI 7계층의 물리계층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거는 ROUT. 이 라우터라는 거는 장거리 경주마, 그러니까 먼 거리를 뛰는 말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갖다가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최적의 경로 그러면 라우터예요. 당연히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 라우터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동작하는 거죠. 브리지라는 거는 다리 개념이죠. 다리.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접속 장치예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 리피터라는 거는 반복이다 라는 뜻이죠. 리피트 앤 리피트는 반복의 반복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장거리 전송을 하다 보면 이제 신호가 감쇄돼요. 그러니까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피터. 그 다음에 게이트라는 건 문이고, 게이트웨이 그런 건 이제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 게이트웨이, 관문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예요. 게이트웨이.
58번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게 되면 신호가 감쇄되므로 신호가 줄어들게 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는 무엇인가? 정답은요? Repeat and repeat, 리피터.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9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게이트웨이는 무슨 뜻? 관문. 첫 번째 1:1 통신을 통해서 리피터와 동일한 역할 아니고 데이터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정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 게이트웨이 관문. 59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마지막 문제 6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라우터라는 거는 최적의 경로예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라우터 맞죠?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 맞는 거고. 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거. 집선 각 해선들을 통합 관리. 허브 맞죠? 세 번째 브릿지 다리의 개념인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이거는 우리가 모듈레이션 변조라고 불러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꾸는 게 변조고요. 그리고 아날로그로 다시 디지털로 바꾸는 걸 복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변복조 장치,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이거는 브릿지가 아니고 모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모뎀 장치를 뜻한다. 브릿지가 아니고. 4번 게이트웨이 관문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 관문 맞죠? 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 게이트웨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60문제 컴퓨터 일반 풀이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 스프레드시트 일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